정옥 씨는 올해로 70세를 맞았다. 그녀는 60대 초반까지는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에 소홀해졌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갈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때를 후회하는 마음이 크다. 최근 들어 정옥 씨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벼운 산책조차도 힘들게 느껴진다.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때 좀 더 나를 챙겼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떠오른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건강하게 웃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 그녀도 그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어느 날 정옥 씨는 몰래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건강 상태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정옥 씨는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 시간이 후회로 가득 찼다. 병원에서 나와 공원에 앉아 생각에 잠긴 정옥 씨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참는다. 꾸준히 운동한다. 효과가 없어도 약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서는 항상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노년기에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특히 8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건강 문제들이 급격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힘이 빠져서 간단한 물건을 들기조차 힘들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며 삶의 변화와 상실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늦어도 60대, 7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길을 걸어라.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마치 끝없는 미로에서 출구를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큰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혹은 그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연금을 많이 받을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50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들처럼 되려는 시도는 마치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 그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독창성을 잃게 하고 오히려 큰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만의 길을 찾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고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우리의 경험과 감정, 성취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독특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무리하게 경쟁하거나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는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항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나침반을 믿고 자신의 속도로 항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룬 작은 성공이나 성장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더 이상 외부의 성공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도 어깨를 내어주지 마라.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재산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때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고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짐은 무거워질수록 항해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항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배를 침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녀를 항해를 떠나게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로서의 최선의 역할입니다. 이는 자녀가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자신의 배를 스스로 조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는 재산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큰 돈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서로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넓은 바다에 떠나보내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선장은 배를 항구에서 떠나보내기 전에 항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도 풍요롭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자녀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어깨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재산이나 삶의 짐을 맡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각자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일상의 기쁨을 정리하라.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를수록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주는 기쁨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우리 삶을 이루는 이 작은 보석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느끼는 상쾌한 공기, 동네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의 따스함 등 이러한 소소한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마치 햇살이 스며든 창가에 앉아 느끼는 따스한 오후처럼 우리의 삶에 잔잔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체중관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제는 근육 유지와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 깊고 강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이나 전신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핑거링 테스트로 근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면 이는 근육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닿거나 겹친다면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걷기 또는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매일 정원을 돌보며 꽃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고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이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건강한 몸은 우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소소한 기쁨들과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노력들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온전히 홀로 명상을 즐겨라. 노년기의 황금기는 마치 고요한 산사에서의 명상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심을 느끼지만 사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들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깊이 교감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혼자 작업실에서 영감을 찾아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고요한 시간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 위에 새로운 색을 더하듯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의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는 카페의 바리스타나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와 나누는 짧은 대화처럼 느슨하지만 따뜻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런 관계들은 마치 찻잔 속의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탐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삶의 깊이를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인생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깊은 산 속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아 발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고요한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터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곧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라. 운동이 건강의 열쇠라면 바른 자세는 그 열쇠를 돌리는 손잡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마치 항해와 같아서 자세라는 나침반이 정확히 방향을 잡아야만 우리는 건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침반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선명하게 그어진 항로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몸을 굽히고 무릎과 허리에 짐을 더하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이런 흐트러진 자세는 마치 불균형한 저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불필요한 무게를 더합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의 모든 부위를 조화롭게 맞추어주는 맞춤형 슈트와도 같습니다.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올바른 자세는 근육과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며 몸의 내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듭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은 자신을 다시 맞추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때 발 뒤꿈치와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미세하게 어긋난 것처럼 신체의 균형이 흐트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자세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것은 습관의 사소한 오류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매는 습관은 한쪽으로만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몸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마치 한쪽 방향으로만 걷는 것과 같아서 몸의 한쪽에 과도한 압박을 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세를 자주 점검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은은한 조명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까지도 밝게 비춰줍니다. 똑바로 서고 가슴을 펴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마치 황금빛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추는 순간과 같아서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바른 자세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황금 나침반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자산을 마음껏 활용하라. 노년기의 재산 관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기 다른 악기들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재산이라는 악기를 사용해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새로운 연주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연주에서는 우리가 가진 자산과 연금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멜로디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들릴지가 결정됩니다. 재산을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고급 악기를 먼지 쌓인 창고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악기는 더 이상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고 그저 잊혀진 물건이 될 뿐입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고급 악기를 손에 쥐고 멋진 연주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산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멋지게 들릴지 결정됩니다. 이처럼 재산을 남겨두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노래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다. 는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때도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피날레처럼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재산을 남겨두려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연주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의 소리를 조절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조화로운 연주는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더욱 멋진 연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자산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멋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7번째,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개념은 자발적 단순화라는 법칙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삶을 더 단순하고 의미 있게 만들자는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취미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면 사치스러운 물건이나 화려한 생활은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행복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큰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둥이 아닌 그저 장식에 불과한 요소들입니다. 자발적 단순화의 철학은 우리에게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을 붙잡고 나머지는 가볍게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충만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의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넓은 숲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복잡한 퍼즐에서 꼭 필요한 조각만을 골라내어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붙잡고 나머지는 가볍게 흘려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여정을 단순화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